이처럼 차기 군주로 자리매김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던 엘자베스는 사실 이때 첫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 뭐야, 좀 로맨스네요. 상대는 13살 때 영국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해군 사관생도 필립이었죠. 어이요. 당시 필립은 끔찍할 정도 잘생겼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정말 수려한 외모를 자랑했죠. 그 나라를 지켜야 저 남자도 지키는 거 아닐까요? 필립을 보고 첫눈에 반한 엘자베스는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18살이었던 필립이 13살 소녀에게 그렇게 큰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엘자베스가 전쟁 기간 중에 지중해와 태평양에서 근무하는 필립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면서 호감을 표시했고, 그래서 엘자베스가 17살이었던 1943년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서로 호감 어린 시선이 그 사진으로도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정말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 여왕이죠. 차기 군주로서 매사 조심스러운 언행을 보여야 했던 엘자베스와 달리 필립은 아주 활동적이고 호방한 성격이어서 반대에 이끌리듯이 엘자베스는 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던 1946년 드디어 필립이 그렇게 기다리던 청혼을 엘자베스에게 했고, 엘자베스는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엘자베스가 21살이었던 1947년 11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엘자베스의 행복한 삶에 예기치 못한 비보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바로 아버지 조지 6세가 폐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순방을 가 있던 엘자베스가 25살에 갑작스럽게 여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엘자베스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1년 후인 1953년 6월 대관식을 치르고 비로소 진정한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 대관식이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황금마차. 멋있다. 진짜 동화 같다. Majesty willing to take the oath. I solemnly promise so to do. 멋있다. 진짜 포스 있다. 아니 교수님, 영국 왕실에 남아있는 전통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전통은 주로 왕실에서 지켜야 할 관습이나 예절과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 벌거벗은 깨알 상식으로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먼저 얘기할 것은 영국 왕실에서 품위를 지키기에 금지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왕족은 위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셀카를 찍어주거나 사인을 해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셀카가 안 돼요? 네,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 네. 그리고 대중과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톱은 항상 정갈하게 관리하되 여성일 경우는 매니큐어를 투명에 가까운 연분홍색으로 발라야 한다고 하죠. 또 노출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금지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문제다. 문제. 혹시 아, 미니스커트? 정답.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다리꼬기입니다. 다리를 꼬면 안 돼요? 다리를 잘못 꼬면은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으로 다리를 꼬거나 아니면 아예 다리를 이렇게 펴서 앉기도 합니다. 네, 다리 꼬는 게 안 되는구나. 진짜 불편하시겠다는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왕족을 대할 때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도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여왕이 깨어있으면 버킹엄 궁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왕의 식사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일단 식사를 모두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여왕이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 예외 없이 모두 기립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여왕님께서 잠을 뒤척이시면 같이 뒤척여요. 자다 깨면 일어나요. 1960년대는 영국에 또 유럽 사회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이거 히피죠, 히피. 히피 문화가 퍼지면서 성, 문화, 정치에서 자유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이것이 패션이나 음악에도 나타나고 있었죠. 거리에는 장발 차림에 맨발로 돌아다니는 젊은 세대와 반대로 전통적인 양복 차림으로 모자를 쓰고 다니는 9세대의 패션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와, 오, 미니스커트에 장발. 그리고 이때 영국의 비틀즈, 롤링스톤스 같은 비틀즈. 그런 가수들이 등장해서 자유와 억압, 해방을 외치는 그런 노래를 불렀고요. 아니 근데 노래는 정말 차분하거든요. 근데 팬들이 열기는 되게 힙하다. 그러네요. 진짜 자유로워 보인다. 되게 쌓여있는 거 푸는 사람들 같아요. 뭔가 자아분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는 전통 문화와 권위에 대한 반항이 퍼지고 있음을 또 반영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왕실에 대한 인식도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그럼 왕실은 뭔가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시대 유물로 좀 보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통은 공격받기 마련이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전통과 권위는 바로 영국 왕실이죠. 그래서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왕이 국민과 멀어져 간다는 인식이 사람들 속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요, 이제 여왕과 영국 왕실을 상당히 따분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몰라요. 여왕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여왕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들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시작하게 되고. 엘자베스 여왕은 왕실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여왕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 것인가를 알리고 또 가족들의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자기도 한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대중에게 여태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왕실 브이로그. 오, 네. 지금으로 치면 좋아요, 구독. 그래서 BBC 방송이 왕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근데 몇 개월 동안 이제 팀이 상주하면서 찍었어요. 이 집안에 카메라를 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가 않죠. 정말 리얼리티 예능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원수의 역할이 진짜 힘드네요. 정치도 해야 되지만 나의 사생활을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귀여워. 찰스 왕세자 실제로 첼로를 되게 잘한다 그러죠. 아. 와, 네. 근데 진짜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저 다큐가. 왜냐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여왕은 어떤 생활을 할지. 지금도 궁금해요. 사실 당시에는요, 왕실이 대중에게 너무 많이 노출돼서 신비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방송 전문가들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영국에서 5번 정도 재방영이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130여 개 국가에서 총 4억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하죠. 와우. 시청자들은 여왕과 그 가족들이 좀 예상치 못한 소탈함에 매료되었고, 무엇보다 왕실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가려 노력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버킹엄 브이로그. 네. 이런 호의적인 반응은요, 같은 해 7월 1일 찰스 왕자의 왕세자 책봉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찰스 왕세자의 책봉식 모습을 TV로 생중계하면서 미래를 이어갈 차세대 예비군주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봉식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볼까요? 궁금하다. 해외 소식. 찰스 왕제사 재보식의 민주주의의 본고장 영국 소식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영국의 찰스 왕자가 가나번 성에서 방패대로 책봉되는 역사적 광경입니다. 멋있다. 찰스 왕자는 제21대 웨일즈 공으로 책봉돼서 자기의 국왕의 계승권자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이 고풍의 예식을 보기 위해 가나번 성은 전례 없는 인파를 이루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피터 씨, 근데 당시 찰스 왕세자 인기가 많았어요? 네, 옛날에 그때 당시에 젊은 그냥 왕세자였잖아요. 잘생기기도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졸업도 했어요. 완전 엘리트였죠. 그래서 여자들한테도 인기 솔직히 많았죠. 만인의 왕자 그런 느낌이었고 말 호감 그대로 주는 프린스. 네, 완전 People's Prince 약간 그거였어요. 그래서 대관식도 어느 정도 성공으로 생중계했으니까 책봉식도 똑같이 한 거죠.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영국 왕실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엘리자베스 행보 덕분에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실은 상당히 굳건해 보였습니다. 이후 1977년 즉위 25주년을 기념하는 실버 주빌리 때에도 영연방 35개국 지도자들이 축하 행사에 참석해 여왕의 국제적인 권위가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존재하는 영국 왕실의 위상은 언제까지나 튼튼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실의 존재를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여왕이 사생활을 언론에 노출을 했잖아요. 그 후 과도한 언론의 취재에 영국 왕실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로얄 패밀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매일 화제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핫 이슈는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계자이자 또 결혼 정년기를 맞은 찰스 왕세자의 연애 문제였습니다. 1976년 말에 28살의 찰스 왕세자가 5년간의 해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가 누구와 만나고 데이트하는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때마침 찰스는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납니다. 누구였을까요? 다이애나? 네, 맞습니다. 바로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자 백작의 딸이었던 다이애나 스펜서였습니다. 당시 유치원 보모로 일했던 다이애나는 치마 속이 비치는 상태로 그대로 찍혀서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었죠. 또 기사 제목을 보면 찰스의 여자라고 써있고
왕세자에 대한 내 감정에 대해서는 아마 할 말이 없어요 라고 기사를 내놨죠. 참 예나 지금이나 연예 기사는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치? 더불어. 사실 두 사람은 1977년 한 파티에서 처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여름 다시 만나서 몇 번의 데이트를 했었는데요. 아직 서로를 그렇게 진지한 연애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를 알아가면서 좀 감정을 키워가기도 전에 다이애나는 이미 언론이 만들어낸 로맨스의 주인공이 돼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기자들은 다이애나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고 또 보도를 해댔습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이고. 당시 기사를 한번 볼까요? The Private Life of Lady Di. How Country Maid Charmed a Prince. 너무 자극적이야. 상당히 자극적이죠. 무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례하고. 납치성 저 기사. 당시에 뉴스가 사실 볼 수 있는 게 신문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쵸. 저거 보고 판단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어쩌면 그걸 이용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언론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앞세워서 유치원 보모로 일하던 다이애나가 찰스를 만나게 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죠. 그리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다이애나의 사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폭발적인 반응이었지. 관심도 많고요. 또 앞으로 왕비 될 수 있는 다이애나에 대한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취재해서 뭐 부모의 이혼부터 해서 유치원에서 일하는 모습까지 지키고 약간 바운더리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다이애나도 그때부터 불쌍하긴 했죠. 그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 찰스 왕세자가 반응이 혹시 어땠나요? 뭐 열애설을 인정했다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영국 왕실에서는요, 명망 있는 스펜서 가문 출신이자 또 국교인 성공회를 믿고 연애 경험이 없는 처녀인 다이애나를 상당히 반겼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찰스는 상당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데 찰스 왕세자가 이렇게 고민을 계속하는 동안 언론에서는 계속 다이애나에 대한 당혹스러운 기사들이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 필립 공이 아들에게 청혼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관계를 청산하는 게 좋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결국 찰스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1981년 2월 다이애나에게 청혼을 했고 같은 해 7월에 두 사람의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어머. 동화 같은 결혼식이었어요. 너무 예쁘다. 와. 1230억. 와, 완전 성대하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결혼식이 열린 세인트폴 대성당을 향했고요. 사람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이애나의 모습에 환호했습니다. 20세기 신데렐라라고 부르면서 왕세자비가 된 그녀를 모두 부러워했죠. 시작이 좋아요. 출발이 좋아요. 그 딱 동화 속의 마지막에 이래서 공주님과 왕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왕 역시 새로운 왕실 가족이 된 다이애나를 상당히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다이애나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에 힘들어하자 결혼을 했던 81년 12월에 버킹엄 궁전으로 유력 잡지 편집인들 21명을 불러서 회견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그런 조치까지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 1년 만에 여왕은 가장 큰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자녀가 생겼다. 손주가 생겼나요? 네. 네, 1982년 6월 여왕의 첫 손주인 윌리엄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애기도 드레스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2년 뒤인 1984년에는 해리 왕자까지 태어나면서 엘자베스 여왕이 이끄는 영국 왕실의 미래는 참으로 탄탄해 보였습니다. 해리 왕자.